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추하는 행동 분석까지 가능해졌을 정도죠. 게다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특별히 범인이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인 것만 아니라면 범인을 잡기 위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수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DNA 감정 기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력한 증거물을 가지고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검거에 실패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뤘었던 미국에서 범인을 43년 만에 검거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에서도 당시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DNA 증거가 최근에 와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1973년 일본 오사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고요. 영구 미제로 남게 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범인이 피운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DNA 분석 기술이 없었던 탓에 유력한 증거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었고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범인의 모습조차도 알 수 없이 끝나버린 그야말로 앞이 깜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것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까지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2월 25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산화은행 우메다 지점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끊임없이 오고 갔습니다. 시간은 8시가 넘었고요. 은행 영업시간은 이미 종료된 후였지만 늦은 시간에 하루 매출을 입금하려고 하는 상인들은 이 은행의 야간 금고를 이용해서 당일 매출 현금을 입금하곤 했습니다. 이날 역시 마찬가지였죠. 인근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남성 A씨도 그날 매출인 30만 엔을 맡기기 위해서 이 은행 야간 금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금 봉투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 안쪽에 무언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남성은 곧 경비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비원과 은행 직원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금고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기도 전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입금했던 이 금고는요, 사실 은행에서 운영하는 금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산화은행에서 설치한 적도 없었고요. 도착한 경비원과 은행 직원도 이 금고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안에를 들여다보진 않고 그냥 오자마자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은행 직원도 모르는 임시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날 저녁 현금을 입금하려고 평소처럼 산화은행을 찾았던 상인들은 야간금고 앞에서 하나의 안내 문구를 보게 돼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야간금고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열쇠 접속 부분 고장으로 금고 개폐가 불가능해졌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전용문 쪽에 설치된 임시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였죠. 상인들은 안내문에 적힌 대로 전용문 쪽에 있다고 적혀 있었던 그 임시금고로 향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하루 매출 현금 뭉치를 의심 없이 집어 넣었던 거예요. 임시금고 앞에는요, 우측 레버를 아래로 끝까지 누르면 영수증이 나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세요. 라는 친절한 안내문까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곳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상인 A씨는 조금 늦게 도착한 탓에 임시금고에 이미 가득 찬 현금 뭉치 때문에 돈을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날 가짜 금고에는요, 30분 만에 2,576만 엔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이 2,576만 엔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억 원의 가치, 현재 기준으로 약 10억 원의 가치를 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감쪽같이 가짜 금고에 속았던 것일까요?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죠. 물론 원래 야간 금고 쪽에 있는 이런 구체적인 안내문이랑 가짜 금고 쪽에 있었던 안내문을 보고 당연히 은행에서 했겠지. 누가 뭐 여기다가 이런 짓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 가짜 금고가 전혀 가짜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던 거예요. 정말 리얼했던 거죠. 이 가짜 금고는요. 합판에 스테인리스 판을 붙이고 테두리에 알루미늄 셰시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금고 내부에는요. 은행 번호가 찍힌 확인표까지 나오게끔 되어 있었죠. 게다가 운반의 용이성을 위해서 접이식으로 설계되기까지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때가 되면 한 번씩 금고안을 비우잖아요. 하지만 내부 용량까지도 원래 금고와 똑같이 만들었던 이 가짜 금고는요. 비워지지 못했어요. 이 범인들이 거기를 비울 생각은 못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 합판이 휘어질 정도로 이 내부가 현금으로 가득 차게 돼서 들통이 나게 된 거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단독 범행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금고 합판의 크기나 설치 과정만 봐도 이게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들고 옮겨서 설치하고 이걸 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적어도 2사람, 많으면 3사람 이렇게 함께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안내문 문구에 사용되어 있는 한자와 표기법들이었어요. 이것이 주로 옛날에 사용했던 표기법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범인들 전체 혹은 그들 중 한 명은 중년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산화은행 1층 비상계단에서 담배꽁초, 다방 성냥갑, 작업복, 포대자루 등이 발견이 됩니다. 당시에는 은행에도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비상계단에 누가 있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추정을 해보면 범인들이 적당한 시간에 가짜 금고에 쌓여있는 돈을 빼내기 위해서 이 1층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대기를 하다가 경찰이 도착하자 돈도 못 챙기고 서둘러 도망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제 가짜 금고를 이루고 있는 재료들의 출처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금고의 본체인 합판은 사건이 있기 2주에서 3주 전에 그 현장에서 20km 내외에 있는 한 철물점에서 2명의 남성이 구입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야간 금고라고 새겨져 있는 플라스틱 플레이트판도 한 슈퍼마켓에서 발주되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말고도 시민의 제보로 인해서 용의선상에 오를 뻔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금고에서 지문이 발견된 것도 있었고요. 이 정도면 수사가 척척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은 하시겠지만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게서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금고에서 발견됐다는 이 지문은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980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추측과 의문이 남는 사건이기는 해요. 특히 같은 해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과 이 사건에 연관성이 있지 않나? 혹시 이 2가지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은 아닐까? 하는 추측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또 다른 사건을 잠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짜 금고 사건이 있고 2개월이 지난 1973년 5월 1일 오사카에 위치한 다이마루 백화점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3천만 엔의 현금을 준비해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3일 뒤 소고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 백화점 측은요. 누군가 장난을 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정말로 소고백화점의 한 판매장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결국 백화점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범인하고는 협상하는 척을 하면서 현장을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경찰하고 계획을 합니다. 범인은 3천만 엔의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어느 주차장에 지정된 차량 트렁크에 넣어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백화점의 직원은 그 지시대로 그 주차장에 가서 트렁크에 돈가방을 넣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몰래 따라오고 있었고요. 트렁크를 닫는 동시에 현장을 덮친 경찰은요, 차 안에 있을 범인을 잡으려고 문을 열어요. 근데 차량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다시 돈가방을 꺼내려고 트렁크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방금 전에 돈가방을 넣고 문을 닫았는데, 그리고 범인 잡자 하고 조수석이랑 운전석을 열었는데 사람이 없길래 다시 트렁크를 열었는데 돈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차량 조사 결과 범인이요, 차 트렁크가 닫히는 순간 이 돈가방이 지면에 떨어지게끔 장치를 해놓고 돈가방이 떨어지는 동시에 거기에 낚싯줄이 걸리게 만들어서 돈가방만 쫙 잡아 당겨서 가로채는 트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사실만 가지고 산화은행 사건과 이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는 의심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런 추측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당시 돈가방을 사라지게 했던 이 장치의 재료가요, 2개월 전에 가짜 금고를 만드는 데 쓰였던 합판과 동일한 재질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떤 속임수를 포함한 장치, 가짜 금고라던가 트렁크 장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돈을 훔치려고 했던 이 수법 자체에 대한 공통점도 충분히 의심을 불러일으킬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천만 엔이라는 구체적인 금액, 마치 2개월 전에 가짜 금고에서 도망치느라고 탈취하지 못했던 2,576만 엔 가량의 금액을 어떻게든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의지는 아니었을까요? 사실 당시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역추적 조사는 없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그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4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시 경찰의 수사가 좀 더 철저했다면 범인을 잡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발견된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1973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문 몇 점과 피다 버린 담배꽁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구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1973년 일본 오사카의 은행에서 발생한 가짜 임시금고 사건과 그와 연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다이마루 백화점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